어, 우리가 이제 이 미적분에 이제 옛날에는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먼저 배웠다? 함수의 극한 배우기 전에. 오케이? 근데 이제는 이 미적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배우고 있는 건 맞아. 봐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아. 수를 나열한 거. 그러면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 이렇게 나타내거든. AN.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A1, A2, A3. 왜 합으로 써버렸냐? A2, A3.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들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네. SN이라는 것은 실제로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SN이. 근데 교육과정이 아닌데 얘가 전 교육과정이 잠깐만. 미안. 이거 나 다시 공부해서 말해줄게. 전 교육과정에서는 아니었거든? 아니었어. SN이. 그래서 혹시 학교 시험 말고 수능 시험에 나올 때 A1부터 AN까지를 SN이라고 하자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한번 빠진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이구, 함부로 얘기 안 할게. 얘 합을 SN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지. 그러면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냐면 수열이 수렴하는 것은 얘가 계속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n의 값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보자.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너무 내가 대충 쓰냐? 커질 때 일반항 AN이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파는 뭐냐면 일정한 값이에요.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지? AN의 값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를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기호로 n이 무한대일 때 AN이 알파로 가까워지겠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좀 컬러풀하게 해줄게. 배고파. 이렇게 배가 고프냐? 너무 조잡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알파를 뭐라고 불러? 수렴값. 오케이? 극한값, 극한이라고 불러요. 이 알파를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정한 값 알파를 뭐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열 AN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이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알겠지? 성원이 잘할 수 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럼 이제 보자. 우리가 무엇이 될 거냐면 이런 것도 있어. AN이
상수 함수인 경우 있거든. 이거이면 무엇이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값이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더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한테 이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an이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돼요? 1이 돼. 2를 넣었을 때 뭐가 돼요? 2분의 1이 돼요. 3을 넣었을 때 뭐가 돼요? 3분의 1이 돼.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내 볼 수 있겠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게 보여? 어느 순간에 뭐 100을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쭉 대입했을 때 100을 넣었더니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점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잖냐? 그럼 얘를 나타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상수함수의 형태는 계속 일정한 값이 되는 거니까 1, 1, 1, 1 이렇게 되면 계속 일정한 값이 되면 얘가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 수렴의 발산, 수열을 발산한다 라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발산은 뭐라고?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발산은 이 수렴한다 라는 거에 반대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쓰면 발산한다 라는 것은 수열 an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아. 오케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무엇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정확히 적을까? 수열 an은 발산한다 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거든. 함수도 똑같아.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산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첫 번째 무한대, 양의 무한대요. 무한대로 발산. 두 번째 음의 무한대. 세 번째 진동이에요. 진동하는 경우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개의 값으로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진동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네 번째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진동 발산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킬게요. 오케이? 이 경우도 특별히 정의를 내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자. 무한대로 가는 경우 얘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 우리가 알아. n의 값이 계속 커질 때 an의 값이 어쩌면 돼요? 커지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계속 쓸 거니까 수열 a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도 한없이 커지는 경우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무한대라고 쓸 수 있고 또는 n이 무한대일 때 an이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 알아? 음의 무한대도 알아. A의 한없이 커질 때 N도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 오케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작아지는 경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뭐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진동하는 경우거든. 진동하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열 AN의 N이 어휴 이게 복사되면 어떡하냐. 한없이 커질 때 AN이 여러 값을 가진 경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N이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값을 갖는 경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진동. 수열 A에는 진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얘를 수열로 그냥 나타낼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나타낼 건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잖냐. 그래요? 쭉 나열될 수 있고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여러 개의 값으로 계속적으로 갖는 경우. 오케이? 반복해서 갖는 경우예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반복하여 갖는 경우예요. 진동 발산하겠습니다. 실제로 진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식적인 용어가 많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발산한다 라고 얘기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진동하는데 실제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내가 진동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타내자. 진동 발산이라고 적는 기호는 뭐냐면 나중에 이 수열은 좀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진동 발산이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얘는 그냥 예를 들어서만 쓸게요. 어떤 예를 들었을 거냐면 얘가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있거든. 얘는 수열을 a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잡아놓으면 1대1은 마이너스 2고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16이 되고 마이너스 32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봤어. 그러면 1대1 했을 때 마이너스 2고 2대2 했을 때 4가 되고 3대2 했을 때 마이너스 8이고 4대2 했을 때 16이 되고 5대2 했을 때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오케이? 이렇게 커지면서 발산하는 경우를 진동 발산이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리고 방금 전에 계속적으로 이 위에서 반복되는 경우 있잖냐? 얘를 그냥 진동하는 경우라고 그냥 부를게요. 오케이? 얘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얘가 정식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야. 진동까지는 교육과정 용어는 맞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정식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입니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나한테 이 수렴 발산을 판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 라는 것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장 깔끔해.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방금 전에 했잖냐. 얘는 뭐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얘는 뭐예요? 0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얘는 뭐야? 몰라.
숫자를 넣어보세요. 1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2 넣으면 뭐예요? 1. 마이너스 1, 1. 계속적으로 반복하네. 뭐합니다? 진동하면서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발산하는 경우라고 해도 별 문제는 안 돼. 그래서 진동을 가로쳐 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나 이거 오늘 한 단어 끝내도 상관없지? 좀 그러냐? 너희 한 단어 끝내는 게 별로 안 돼. 오늘 그 특별한 것도 없고, 한 이 정도까지 수요일에 극한 대소 공부. 숙제가 뭐예요? 내가 나간 진도만큼이 숙제예요. 인사 나가면 안 되겠네. 어?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주말도 있으니까. 주말 봐요. 연습장 다니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려고 연습장 다니세요. 알았어. 내일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내가 제주권 나갈게요. 오케이? 제주권? 아직 많이 남았어? 또 보자. 아니, 내가 앞반 같은 경우는 고등석 상황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 봤던 친구도 있어서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 반은 우리가 많이 봤잖냐. 내 얘기를 굳이 왜 또 들어? 그렇지? 진도나 열심히 나가자. 어? 뭐라고? 그걸 좀 계획해서 피곤한데. 응, 어제도 갔잖아. 나 어제 쉬었어. 오늘 쌩쌩해 아주. 맞아.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수열도 각각 수렴할 때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었잖냐. 함수에서도 이 함수에서 수렴할 때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도 수렴할 때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AN도 BN도 각각이 수렴한단 말이다. 그럴 때 AN, BN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의 값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값으로 알파, 베타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지. 뭐가? 나눠주는 값에 대해서는 뭐가 bn이 0이 되면 안 되고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뭐 상수배 되는 거. 그러니까 리미트 일 때 이거 적어 놓을게요. 오케이? n이 무한대일 때 이 상수의 값, 그러니까 an의 상수배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10의 알파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뭐? 맨 왼쪽에 리미트
리미트 AN 영수가 따라요. 리미트 AN 영어 할 때? 아, 오타네. 고마워요. 오타. 시작합시다. 다음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수렴 조건이 없을 때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 실제로. 그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렴 조건이 없을 때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야. AN이 n분의 1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BN이 n이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AN, BN이 수렴하느냐라는 것이었냐? 이것을 함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두 개를 봐봐. 얘는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요.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뭘로 수렴해요? 무한대로 수렴해. 그러면 이게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1로 수렴이 되지 않냐? 그렇지? 얘 수렴하기를 1로 수렴돼. 그럼 얘가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곱하는 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잖냐? 그러면 혹시 선생님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함수처럼 생각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냐? 그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 같지 않아요. 오케이? 방금 전에 해봤는데 방금 전에 해본 게 뭐냐면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an 이렇게 그냥 쓸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라고 쓸게요. 얘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an이 뭐냐면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이거. 2n파이 얘랑 fx가 2파이 x예요. 오케이? 그럼 n을 x로 바꿨잖냐? 그럼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얘는 수렴해야 하네? 얘 수렴해야 하네요. 0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에도 1이고 2 대입에도 1이잖냐? 3 대입에도 1이야. 계속적으로 1, 2 되는 수열이에요.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수열이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해요 안 해요? 1, 1,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수렴해 1로. 근데 너 이 표정이 왜 안 좋나 했다. 방금 봤어. 코사인 2파이 x지? 얘는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그래프 그려봤더니 얘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프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 하나의 값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진동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n의 값은 항상 1의 값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냐?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이런 형태 있잖냐. n분의 1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나타내면 그래프로 가면 이 0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판단하면 쉽단 말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하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게 함수에서 처리하는 방식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이걸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각각이 수렴할 때 수렴합니다 라는 조건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얘가 AN, BN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는 데 있어서 나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극한이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오케이? 아는데 가장 정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사칙연산에
상수배 되는 형태를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2에 대한 극한을 알고 2에 대한 극한을 알거든. 그래요? 그러면 an-2는 뭐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고 2는 뭐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잖냐? 그러면 뭘로 수렴합니다? 6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n을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 수렴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사실 첫 번째야. 근데 실제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이항시켜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바로 이항시키면 뭐가 돼? 6이 돼. 그래서 an의 극한 6이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구할 때 6이 돼. 이항시키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해결해서 문제를 풀 거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겠지만 명확하게 너희들이 정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bn에 대한 극한도 구해주고 싶어. bn에 대한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야. bn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합, 곱, 삼수배를 통해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an 플러스 bn에서 뭘 빼요? 이 an을 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당연히 앞에 거는 뭐가 되고 7이 되고 뒤에 거는 뭐가 돼요? 6에다가 상수배 2배 한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주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이항시켜서 계산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을 각각 구해주는 데 있어서 얘는 전체적으로 뭐가 돼? 6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1분의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밑에 거 봐보면 밑에 거는 느낌이 조금 달라. 얘는 내가 수정한 줄 알았는데 왜 안 돼 있냐. 가로를 앞으로 바꾸세요. 분명히 어저께 수정했는데 안 돼 있네. 얘는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냐면 이 형태를 여기에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이 형태, 주어진 극한의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bn을 만들어 주려면 이 형태만 적을게요. 2배의 an, 마이너스 2배의 an 마이너스 bn이면 다시 2배의 an이 더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 대한 형태. 이렇게 놔뒀네. 좀 공간을 띌 거예요. 그 다음 봤더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n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an 마이너스 bn에 대한 형태를 알거든. 이건 몰라도 되겠다. an 플러스 1만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bn만 우리가 바꿔주는 거야. 왜냐면 bn에 대한 극한을 모르거든. 그래요? 근데 an 마이너스 bn에 대한 극한을 아니까 bn만 an에 대해서 합쳐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할 건데 이제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있으면 이게 핵심이야.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 무한대분의 상수에 대한 형태가 나오면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수렴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야. 그래서 아까쯤에 진동 발산하는 경우를 언급했잖냐. 그래요? 그것도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지만 계속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썼더니 계속 커지는 형태야. 그것도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취급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5가 된다면 얘는 뭘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오케이? 왜? 얘가 절대값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처리할 때도 똑같이 처리가 될 거야. 분모 분자에 뭘로 나눠줍니다 라는 거냐면 an 무한대가 가는 형태를 나누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 봤더니 어떤 값들이 다 0으로 가는 거냐면 이러한 값들이 다 0으로 갑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얘가 0으로 가는 거고 얘도 0으로 가네요. 그래요? 남은 형태의 극한을 적어봤더니 1 플러스 0분의
AN, BN 3으로 갔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지? 얘도 뭘로 가는 거예요? 얘도 0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0 플러스 2 플러스 0이 되는 거니까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n이 뭐일 때? 무한대일 때. 이렇게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둥호 처리가 좀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거든?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n이 무한대일 때 이거의 극한이 얘가 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 있잖냐? 소술형에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다 들어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냐면 이것에 대해 처리를 할 거야. 이제 이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n-bn이라는 것을 cn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져 있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에 대한 극한이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bn을 an-cn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bn을 an-cn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써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분의 이제 다 바뀌어. bn이 2배 an-c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이거 정리해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분의 이 an-2cn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지금 얘만 있어. an만 무한대로 가는 거잖냐? 무한대로 가는 형태, 상수로 가는 거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에 대한 b가 필요한 거거든. 극한에 대한 속도가 비슷한 게 주어져 있다면 개수의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실제로 an을 나눠서 처리하겠지만 정석적으로 그냥 쓰자. 맨 처음에는 정석적으로 쓸게요. 1 플러스 an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an분의 마이너스 2c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기억해놔. 둘 다 틀린 방법이 아니거든. 꼴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바꿔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야. 극한을 처리하는 것은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를 만드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손이 안 단다. 해줄게. 오, 우두둑 소리가 나. 들었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어릴 때 관리 잘하세요. 봅시다. 나도 오토바이를 잠깐 탔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해볼 거 다 해본 거 같냐, 나? 교통사고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여기 가고 있잖아. 차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더라고. 갑자기 나 가고 있는데. 그거 나 미끄러졌어. 씩 미끄러졌다? 내가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씩 미끄러졌거든? 내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겁쟁이지 않냐. 왕겁쟁이. 쭉 미끄러지다가 앞을 보는데, 버스가 이렇게 있어. 버스가 안 멈춰 있었으면 나 진짜 죽었어, 그때. 벌 받을 사람이야. 봅시다. 봐보자.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도 내가 학원 수업한다고 이틀 입원했나? 3일 입원했거든? 검사한다고 이틀? 그리고 계속 기부 싸고 왔다 갔다 했어. 이놈의 학원 수업이 뭐라고. 그래?
신혼여행 잘 갔다 올게요.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형태에 대한 극한을 이제 우리가 알아.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봐. 분자의 차수가 뭐 x에 왜 이렇게 얇냐? n의 세제곱. 분모의 차수가 n의 제곱. 그럼 얘 뭘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수가 같으면 뭐가 돼요? 4n의 제곱분의 잠깐만. 이거 안 끄고 벌리겠네? 어이구. 자, 이거에 대한 극한 뭐야? 이 극한은 뭘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B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수가 더 작으면 뭐가 돼? 4n의 제곱분의 7n. 얘는 뭘로? 0으로 수렴하지?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수렴 조건이 돼요. 수렴 조건은 차수가 fn에 대한 차수가 gn에 대한 차수,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오케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오케이?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극한을 해볼 건데, 극한 이거 다 안 해봐도 되지? 선별적으로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 1로 수렴하네요. 그래요?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 차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루트 1분의 3이에요. 뭘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건 정석적으로 한번 해보자. 한 번만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3-n분의 1인데 루트 안으로는 뭐가 들어가? n제곱이 들어가지 않냐? 1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돼서 뭘로 수렴합니다?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얘는 이제 그냥 하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b지? 뭐가 돼요? 1분의 루트 4 플러스 루트 1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상훈아 이거 뭐냐? 1부터 n까지 합. 그래. 최고차항 개수의 b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훅훅 넘어가도 괜찮아, 우리는. 상훈아, 뭐예요? 6분의. 맞아, 그거 확실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그럼 뭐가 됩니다? 3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이거 뭐였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유리화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유리화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분의 빼봤더니 4n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뭐가 돼? 1분의 4.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유리화해 줄 수 있지? 유리화해서 극한을 바로 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 플러스 2분의 3배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n을 곱해진 형태니까 3분의 3 곱하기 루트 1 루트 1 오케이?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보자. 얘도 똑같네. 얘도 유리화 시켜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n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러면은 얘가 2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냥 1분의 3.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다음 보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 여기까지 딱 하고 시작. 여기까지. 깔끔하게 딱 여기까지. 10번의 답 2. 맞췄어? 잘했어. 보자. 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어떻게 찾아요? 수아야, 이거 어떻게 찾아요? 정수분을 빼요. 그럼 정수분 어떻게 찾아요? 얘보다 혹시 루트를 씌워서 n으로 표현된 식을 만들 수 있나? 그렇지? 루트를 씌워서 n으로 표현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루트를 씌워서 n으로 표현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n이랑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수네. 얘의 종수부는 뭐? n. 오케이? 그렇지? 이 문제가 혹시 이렇게 돼 있어. 3n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3n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3n이라는 것은 뭐보다 커?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다 더 크겠지? 그렇지?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다 더 커요. 그거나 같아야 돼. 1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뭐보다 작아?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보다 더 작아요.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잖냐?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소수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이 문제에 대한 소수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에는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에서 뭘 뺀 거? n을 빼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에 대한 극한은 2분의 1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유리화식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버리자.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다음 봅시다. 그 다음 13번 봅시다. 미정계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첫 번째 차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3이 됐다라는 것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얘의 최고차의 계수의 b가 뭐가 돼야 됩니다. 3이 되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b는 9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a는 0, b는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바로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안 보이면 뭐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리화해서 처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를 시켜봤더니 a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bn이 되는데 빼기를 해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의 제곱 마이너스 b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거든. 그렇지? 유리화는 좀 빨리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분모가 1차식이에요. 1차고 루트 n제곱이니까 1차. 분자도 1차식이 나와야 이 상수의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하면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더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본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냐?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무엇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a는 뭐밖에 안 돼요? a는 2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대입해서 극한을 구해주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bn분의 마이너스 bn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이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다 나왔지? 최고 차항의 개수의 b라서 2 플러스 루트 4분의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b는 16이 됩니다. 라는 게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는 2, b는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 오케이? a 값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려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잖냐.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야 a 값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돼? 수렴하겠잖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정석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합, 곱, 성수배를 통해서 AN을 만들어야 돼. 그렇거든? 응.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실제로 소수령을 쓴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알파 값만 하면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의 값이 3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5는 뭐가 돼요? 6알파 플러스 3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구해줄 수 있거든?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사실 빨리 푸는 방법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풀겠습니다. 라는 거야. AN에 대한 형태를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네요. 그래? 또 틀렸냐? 2분의 1이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풀 때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뭐? 계산이 또 틀렸어? 맞는데? 5분의 2네요. 그래요? 5분의 2네요. 미안. 나 안타깝게 쳐다봤어? 보자. 이 an 플러스 1분의 an을 an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게 되려면 이게 한 문자만 남아있어야 되거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 an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an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9가 된가? an만 남아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를 놓고 그 형태를 그냥 만들어버리면 돼. K라고 놓고 an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항시켜버리면 K분의 1이라는 것은 2 플러스 an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9. 다시 또 이항시키면 K분의 1 마이너스 2. 동문시킬게. K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5분의 9예요. 그러면 역수를 취해서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5라는 것은 9분의 1에 아니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 거고 an을 구해줄 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2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다. 오케이? 이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돼요? 요것을 퍽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안 풀고 싶겠냐?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우리가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2에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배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극한을 처리해 주면 돼. 그럼 얘가 무엇이 되겠다고? 5분의 2. 오케이? 그대로 숫자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싶잖냐? 그래요? 이렇게 푸세요.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이 형태를 여기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를 AN만 남겨놓고 이게 이제 K잖아. AN만 만들어주는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AN은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K에 뭘 집어넣는 거야? 얘를 싸그리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어디 틀렸냐? 그걸 베껴 쓰냐? 야, 이걸 이항시켜서 계산해. 이걸 베껴 쓰고 있어. 어? 시험에 나오냐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 근데 이제 개념 수업이다 보니까 정석적으로 풀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한 번쯤은 너희가 정석적으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냐. 그지? 안 그러냐? 문제 푸는 방법만 배우고 싶냐? 안 돼. 됐어요? 네가 해. 다음 봅시다. 16번. 이것만 하고 쉬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꼴을 그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투랑 내용이 비슷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의 an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분자에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을 곱했고 원래 분자에 2n 제곱 플러스 3n이 있었으니까 지금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얘는 뭘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고. 얘는 뭘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니까 어떻게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니까 8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이거 좀 뭐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차하게 비웃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처리해? 항상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bn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에 대한 극한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은, 요 극한은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bn 대신, an 대신에 bn에 대한 식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2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an 대신에 뭐를?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bn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를 bn으로 잡아준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an을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극한이 다 나왔잖냐. bn에 대한 극한 뭐였고? 4. 이것에 대한 극한 뭐였고? 2.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4가 돼서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뭐가 더 쉽냐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이해된 걸로 해결하면 돼. 오케이?